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겁니다. 한국 볼 것도 없다 가지 마라. 라는 충격적인 발언 들어보셨나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를 향해 던져진 태국의 경고. 과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제가 직접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태국, 얼핏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두 나라 사이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복잡한 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낀 건 우리나라의 위대함과 동시에 국제관계의 미묘함이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심국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는 1958년 수교 이후 꾸준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나라들과 교류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태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반면 태국은 여전히 발전도상국의 지위에 머물러 있죠. 이런 격차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국의 한 고위 관리가 한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볼 것도 없다 가지 마라. 이 한마디가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어떤 이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과연 이 말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발언이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복잡한 경제적, 정치적 배경이 있었죠. 태국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불평등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무역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투자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태국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단순한 시장으로만 보고 있다. 우리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고 싶다. 이런 감정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런 충격적인 발언으로 터져나온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위상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나라가 우리를 견제할 정도로 강해졌죠.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물론 이런 상황이 자랑스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이 이야기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태국 내부의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태국 왕실의 부패와 현 국왕의 행동들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제가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의 현 국왕 마하와치랄롱콘 라마 10세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니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먼저 태국 왕실의 부패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미소 가득한 미소의 나라 태국,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2014년 5월 태국 방콕 거리는 군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네, 맞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탱크가 거리를 활보하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쿠데타의 주역인 프라유찬 오차 당시 육군 참모총장은 국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태국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죠. 방콕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총칼 앞에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쿠데타는 태국 왕실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푸미폰 국왕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왕위 계승 문제가 대두됐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졌죠. 2016년 푸미폰 국왕이 서거하고 그의 아들 마하와치랄롱콘이 라마 10세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새 국왕의 행보는 태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태국은 입헌군주제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왕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왕과 왕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전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왕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라마 10세는 수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으며 여러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그는 독일의 호텔에서 20명이 넘는 후궁들과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의 행동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애완견을 모욕했다며 태국 시민을 37년형 감옥에 살게 만든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개를 모욕했다고 37년형이라니요? 이는 많은 태국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국제사회에서도 비웃음을 샀습니다. 또한 그는 자주 기이한 복장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 화제가 되곤 합니다. 배꼽이 다 보이는 크롭탑을 입고 쇼핑을 하러 간다든지 문신을 한 몸을 드러내는 등의 행동은 전통적인 태국 왕실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국왕의 행동은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는 왕실 모독죄라는 것이 있어 국왕을 비판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태국인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죠. 방콕 중심가의 호화로운 쇼핑몰 앞에서 만난 젊은 회사원 수파콘 씨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 안에 있는 명품 가방 하나가 제 1년 연봉과 맞먹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인 줄 몰랐네요. 그의 씁쓸한 웃음 뒤에 숨겨진 태국의 현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태국 상위 1%가 전체 부의 50.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은 태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로 꼽았죠. 방콕 외곽의 한 빈민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동자 차차이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겨우 끼니를 이어갈 뿐이에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TV에서는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인 건 농촌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태국 북동부의 한 마을을 찾았는데 그곳의 현실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마을 이장 소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요. 몇몇은 아이들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죠. 정부의 도움은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의 행태는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방콕의 한 유명 식당에서는 1인당 10만 반 약 400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인기라고 하네요. 그 돈이면 차차이 씨 가족이 1년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태국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태국의 경제 성장이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어요. 대다수 국민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죠. 이런 불평등이 지속되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태국 사회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죠. 한 시위 참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공평한 기회를 원할 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지는 나라에서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왕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낸 적이 있었죠. 그들은 더 이상 이런 식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강경했습니다. 시위대를 향한 강경 진압으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국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독재 정권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뤄냈죠. 태국 왕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태국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관광산업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국은 관광 대국이죠. 매년 수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을 찾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약 180만 명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왕실 스캔들이 관광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태국에 정세 불안이 오면 한국인 관광객들의 우려가 커지게 될 거예요. 예약 취소 문의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단순히 관광객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 이는 곧 양국 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태국에 진출한 한 한국 기업 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 투자 환경이 악화될 수 있어 걱정됩니다. 특히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 우리 직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바로 한류의 확산에 관한 것인데요. 태국은 한류의 주요 소비국 중 하나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나라죠. 하지만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 이런 문화 교류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태국에서 예정되어 있던 한류 스타들의 팬미팅과 콘서트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류의 확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태국의 상황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경제, 그리고 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태국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경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와 태국 사이에 발생한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태국인 입국 거부 사태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직접 인천공항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군요. 공항에는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정상적인 여행 목적으로 왔다고 주장하며 울먹이기도 했죠. 한 태국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 여행을 오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나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너무 슬픕니다. 이 문제의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가 급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약 5만 명의 태국인이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노동시장의 혼란, 범죄 증가 우려, 사회보장제도의 부담 등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조치가 무고한 태국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 국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우리도 한국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태국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이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런 갈등이 지속된다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진출한 한 기업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거래처에서는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국가 간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 외교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경책과 국가 간 우호관계 유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는 단순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최근 태국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갈등 이후 많은 태국인들이 중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국인들의 행동에 태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방콕의 유명 사원인 왓푸락게오를 취재하던 중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신성한 불상 앞에서 셀카를 찍더니 갑자기 불상에 올라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경비원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원 관리인 솜차이 씨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리의 신성한 공간을 이렇게 모독하다니 정말 심각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해변에서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이 중국인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관광객들은 멸종위기의 산호초를 기념품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환경운동가 라차 씨는 분노에 떨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연이 파괴되고 있어요. 이런 광경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식당가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한 유명 레스토랑 주인 누 씨는 이렇게 털어놨어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아수라장이 됩니다. 음식을 마구 쏟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태국인들 사이에서 후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인 다시 와주세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고 거리에서는 한국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콕의 유명 여행 블로거 시리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국인들이 태국을 많이 찾아주었으면 좋겠어요. 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청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태국 방문을 적극 환영하며 그들의 성숙한 관광 문화가 태국에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국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방콕에 다녀온 후 느낀 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태국의 유명 관광지인 카오산 로드를 걸으며 느낀 첫 인상은 적막이었습니다. 한때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이곳이 이렇게 조용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한 현지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오지 않으니 장사가 안 돼요. 빨리 예전처럼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놀랍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태국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이었습니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이 끊기면서 태국의 관광 수입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호텔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다시 많이 오지 않으면 우리 호텔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적인 측면이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태국인들이 많았는데 갈등으로 인해 그들이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의 공연이나 한국 제품을 즐기기 어려워진 것이죠.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K-팝 그룹의 콘서트가 취소되어서 너무 슬펐어요. 빨리 한국인들이 많이 돌아와
우리나라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태국 정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안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인 환영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외교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양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섬세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이죠. 태국인들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못 넘을 산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난 태국 청년 수파콘 씨의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에 대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후회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태국의 유명 맛집 거리인 야왈랏에서 만난 식당 주인 파이린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떠나고 나서야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감정적인 대응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전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우리의 성급한 판단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방콕의 한류 팬클럽 회장인 나타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아이돌 공연이 취소되고 한국 드라마 방영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일상에 큰 구멍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야 한국 문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국인들의 후회와 반성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갈등이 오히려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으셨나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할 때 우리 사회도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